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이 따로 항의 방문을 한 뒤에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당초 이 예산안 중재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 이걸 마련을 했지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 의장은 잠시 전인 12시에 긴급 회견을 갖고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들었고요. 이어 긴급 회견을 통해 잠시 후인 2시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계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주십시오.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제 자신의 안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대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슨 민생이 마비되느냐, 뺄 것만 다 뺐다. 결국 이건 거짓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주장도 그렇고요. 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상식적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요, 이 범죄라든지 재해 그리고 재난대응공과 같은 이 민생 이슈와 직결된 측면이 있는 거 전혀 부인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민주당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한테는 반대로 강경 대응의 고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여야 대표들의 지난 주말 행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요일이었던 어제 이 폭설로 시설 붕괴 등의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시장 등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 예비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할 경우 그 추경 과정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한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에는 1조 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데 쓰려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그리고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 또 한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국정 마비를 위해서 호남도 버리려 한다라고 맹비난했고요. 이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성장 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구 현안들에 대한 예산 증액까지 무산된 거 이건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워낙 확고하니까 겉으로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대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감액 예산안은 처음 본다면서 애둘러 비판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증액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항 지역 상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사실상 포기했던 지역 화폐 예산을 늘려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는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는 다른 기류여서 지역 예산을 챙기지 못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두고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감사원장, 검사들의 탄핵안을 두고서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까지 과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전히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대 총선에서 거야 구도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 국회가 쌓아왔던 민주적 전통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안만큼은 그동안 여야가 항상 타협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관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나아가서 지금 감사원장까지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입법부가 나 권력 있다, 다 꿇어 라고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무기로 삼아서 사실은 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예산안을 하면서 결국 국회 예산은 다 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검찰이나 감사원의 이 특활비는 다 잘랐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은 누리면서 결국은 이 검찰이나 이런 기관들이 마약 수사라든지 어떤 은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예비비까지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 예비비는 요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깎아버린다든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통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을 보면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면 결국 아쉬운 거는 저는 야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마 타협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 민주당이 권력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초란 말은 절반이 맞는 말이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비비고 하나는 특활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존에 보통 1조 5천억 정도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9천억을 늘려준 거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잡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활비 같은 경우는 몇백억입니다. 국민 혈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증빙하라는 겁니다. 증빙하면 주지만 증빙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